무료 구독이랑 좋아요는요. 이 이야기 끝까지 듣고 나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면 그때 눌러주셔도 됩니다. 여긴 어른들의 몰래 토크쇼고요. 쉿, 어른들의 몰래 토크쇼. 오늘은 쉰아홉에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한 한 여자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 보낸 지 4년 됐어요.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요, 진짜 외로움은 반 12시 넘어가면 오더라고요. 박순자 씨, 올해 59. 남편은 병으로 먼저 떠났고 장례가 끝난 뒤에도 순자 씨 인생은 같이 묻힌 것처럼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아침엔 밥을 먹지만 누구랑 먹는지도 모르겠고 저녁엔 TV를 켜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도 귀에 안 들어오고 불 끄고 누우면 집이 너무 넓어서 무서웠대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야, 너 이번 주말에 묻지마 관광버스 탈래? 뭐? 묻지마 여행.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타는 거. 야, 나 지금 수학여행 가는 나이야? 아니, 그래서 더 가는 거지. 순자 씨는 처음엔 딱 잘났대요. 나 그런데 못 가. 왜? 사람 많은데 싫어. 그래서 더 가는 거라니까. 그날 밤 순자 씨는 이상하게 잠이 안 왔다고 합니다. TV는 켜놨는데 계속 낮에 들은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대요. 묻지마 관광버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누가 옆에 앉는지도 모르고 그냥 몸 하나 실어서 가는 여행. 내 인생도 지금 묻지 마지 뭐. 그렇게 그냥 아무 기대도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순자 씨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도 안 뜬 시간. 관광버스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다들 어색하게 웃으면서 자기 자리 번호를 찾고 있었대요. 순자 씨 손에 쥔 쪽지. 거기엔 크게 12번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옆자리에는 이미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 제가 12번인데요. 아, 옆자리세요. 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이 정남훈 씨, 63. 말도 크지 않고 웃을 때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는 조용한 사람이었답니다. 버스가 출발했는데도 아무도 목적지를 몰랐고 사람들은 그게 오히려 더 재미있었던 모양입니다. 야, 우린 납치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려야지. 내려도 갈 데 있어? 없네. 그럼 타자. 차 안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지고 누군가는 과자를 돌리고 누군가는 커피를 꺼내 나눠주고 어느새 버스 안은 전혀 낯선 사람들 같지 않은 이상한 분위기가 됩니다. 아줌마도 혼자 오셨어요. 네. 저도요. 혼자 오면 옆자리랑 자연스럽게 말 트게 돼요. 그게 그렇네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정남훈 씨랑은 굳이 말을 억지로 안 꺼내도 어색하지가 않았답니다. 한참 달리던 버스 안에서 누군가가 노래를 틀었고 앞자리에서는 아주머니 두 분이 손뼉을 치고 뒷자리에서는 아저씨들이 고개를 까딱이며 흥얼거리고 그 사이사이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연인처럼 웃고 있는 장면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자리는 자연스럽게 손이 닿고 어느 자리는 귓속말이 오가고 어느 자리는 우리 사진 하나 찍자는 말이 오갑니다. 순자 씨는 그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버스 안에서만큼은 다들 혼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그때 남훈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뭐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데 옆자리가 제일 조용해서 좋네요. 순자 씨는 그 말에 웃음이 터졌고 그 웃음이 이날 둘의 시작이었습니다. 버스는 새벽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고
차창 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뒤로 밀려났습니다. 사람들은 처음보다 더 편해진 얼굴로 각자 자기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어느새 버스 안은 여행이 아니라 작은 마을 같았대요. 뒷자리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술을 꺼내놓고 오늘이 우리 인생 마지막 수학 여행이다. 그러면 마음껏 떠들자. 이러면서 서로 이름도 모른 채 잔을 부딪히고 있더랍니다. 순자 씨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자기랑 비슷한 시간을 살아왔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다들 사연 하나씩은 품고 살겠지. 그때 남훈 씨가 가방에서 작은 담요 하나를 꺼내 순자 씨 쪽으로 살짝 밀어주며 말했대요. 새벽이라 춥죠. 네, 이거 덮으세요. 괜찮은데. 괜찮다는 말. 제일 먼저 병나요. 그 말투가 부드럽게 농담 같아서 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담요를 받아 덮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차가 살짝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순자 씨 몸이 앞으로 쏠리자 남훈 씨 손이 무의식처럼 팔을 받쳤습니다. 괜찮아요. 네, 놀라서요. 그 짧은 순간 손이 스쳤고 둘은 동시에 손을 뗐고 괜히 서로 창밖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이상하게 심장이 빨리 뛰더라. 버스는 한참을 더 달리다 휴게소에 멈춰섰습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화장실 먼저. 커피부터. 서로 외치며 여행객답게 흩어졌습니다. 순자 씨도 내려서 화장실을 다녀오고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나왔는데 그 앞에서 남훈 씨가 서 있었대요. 커피 드셨어요? 네, 달아요. 너무 달아요. 그러면 여행용이네요. 여행용은 왜 달아요? 인생도 쓴 게 많아서요. 그 말에 순자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괜히 웃었다고 합니다. 휴게소에서는 이미 여기저기서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같이 어묵을 먹고 같이 사진을 찍고 같이 담배를 피우며 어색함이 눈 녹듯 풀어지고 있었대요. 아저씨, 성함이 뭐예요? 나 김철수. 그러면 오늘부터 오빠다. 갑자기 버스에서 만났으니까.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다 웃고 괜히 더 가까워진 분위기. 누군가는 나 이런데 처음 와본다. 나도 처음이야. 그러면서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걷고 있었답니다. 다시 버스에 오를 때 순자 씨는 아까보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자리로 돌아왔고 남훈 씨는 아무 말 없이 아까보다 더 가까운 쪽에 팔꿈치를 두고 앉았대요. 목적지는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묻지만 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화장도 하고 올걸. 지금도 충분해요. 무슨 뜻이에요? 그냥요. 그 말 뒤에 남훈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순자 씨는 괜히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한 번 더 봤답니다. 그때 버스 안에서 누군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대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자리 이동 시간입니다. 버스 안이 순간 술렁였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왜요?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옆에 앉으래. 이 나이에 무슨 게임이야. 그래도 재밌잖아. 사람들이 하나둘씩 웃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자리로 이동했고 어떤 사람은 서성이다가 어떤 사람은 용기 내서 누군가 옆에 앉았고 그 풍경이 이상하게도 촌스럽지 않고 되게 사람답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었고 괜히 남훈 씨 쪽도 쳐다보지 못하고 있었대요. 그때 남훈 씨가 조용히 말했답니다. 저는 여기 앉아도 되죠? 지금도 옆자리잖아요.
그래도 다시 물어보고 싶어서요. 순자 씨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였고 남은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았습니다. 버스는 다시 출발했고 사람들은 서로 다른 자리에 앉아 또 다른 인연을 만들고 있었고 하지만 순자 씨와 남은 씨는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 아무 말 없이 한동안 창밖만 같이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였어요. 그냥 옆에 같이 앉아 있는 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진 게 자리가 한번 섞이고 나니까 버스 안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다들 어색해서 조용히 앉아만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여기저기서 웃음소리, 대화 소리가 끊이지 않았대요. 앞자리에서는 아예 모르는 두 사람이 같은 담요를 덮고 앉아서 이렇게 어깨 붙이고 있으니까 괜히 수학여행 온 기분이네. 그러게요. 괜히 설레네요. 그런 말을 하고 있었고 중간 자리에서는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젊었을 때 이야기부터 이혼 얘기, 장사 망한 얘기까지 술술 풀어놓고 있었고 그 옆에 아저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있었대요. 이 사람은 참 말을 안 해도 듣는 건 잘 듣네. 그 풍경을 보면서 순자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버스는 지금 관광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구경하러 가는 것 같구나. 남은 씨는 창밖만 보다가 순자 씨 쪽을 슬쩍 보며 말했대요. 다들 되게 솔직해졌네요. 그러게요. 이상하게 버스라는 공간이 사람 마음을 좀 풀어놓게 하나 봐요. 내려도 다시 안 볼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말이 순자 씨 가슴에는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고 합니다. 다시는 안 볼 사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솔직해질 수 있는 관계. 그게 참 묘하게 다가왔대요. 그때 앞자리에서 누군가 크게 말했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우리 진짜 커플들 같지 않아요? 그 말에 버스 안이 한 번 더 웃음바다가 됐고 여기저기서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데이트 중이네.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 없이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말했대요. 그럼 우리도 지금 뭐요? 데이트 중인가요? 그 말이 농담인지 진심인지 분간이 안 돼서 순자 씨는 그냥 웃기만 했다고 합니다. 괜히 대답했다가 자기 마음이 들킬까 봐요. 그렇게 버스는 어둠 속을 계속 달렸고 차 안불은 어느 순간부터 은은하게 줄어들었고 이상하게도 사람들 말소리도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조용해진 분위기 속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작게 말을 꺼냈대요. 나 사실 남편 장례 치른 지 3달 됐어. 그 말에 주변 공기가 순간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고 아무도 섣불리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때 그 옆에 앉아있던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답니다. 저는 장례 치르고 나서 10년 동안 여자 손 한 번도 안 잡아봤어요. 그 말을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조심스럽게 자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혼한 지 7년 됐어. 나는 아내가 집 나간 지 12년. 나는 남편 없이 산 지 벌써 15년. 그 숫자들이 서로 다르면서도 묘하게 다 비슷하게 느껴졌답니다. 결국 다 혼자였다는 숫자네. 순자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남은 씨 손등을 살짝 건드렸고 남은 씨는 놀라지 않고 그 손을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사람도 나랑 똑같이 혼자였구나. 누군가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오늘 여기서 누군가 하나라도 마음 가는 사람 만나면 이 여행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여기저기서 맞아. 맞다. 맞아요. 그런 소리가 연달아 터져 나왔고 버스 안은 다시 한번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남훈 씨가 아주 작게 말했대요. 그럼 저는 오늘 여행 성공이네요. 왜요? 이미 마음 가는 사람 옆에 앉아 있어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순자 씨는 웃지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고 그냥 심장만 한번 크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앞자리에서 갑자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 고백 나왔다. 와, 분위기 좋다. 순자 씨 얼굴은 그때부터 뜨거운 줄도 모르고 계속 달아올랐대요. 그 이후 버스 안은 아까와는 전혀 다른 공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말소리는 줄어들고 몸짓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시간이었대요. 앞자리에서는 이미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손을 깍지 끼고 있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손등을 쓰다듬으며 아무 말 없이 웃고 있었고 중간 쪽에서는 담요 하나를 둘이 나눠 덮고 어깨를 꼭 붙인 채 얕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고 뒷자리 쪽에서는 아예 서로 팔을 감은 채 입술을 부딪히며 쪽쪽 소리만 내고 있는 커플도 보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버스 안 곳곳에서 사람과 사람이 아주 자연스럽게 붙어 있었습니다. 농담도 없고 놀림도 없고 구경하는 시선도 없고 모두가 자기 옆자리 사람에게만 정신이 팔려 있는 시간. 그 풍경이 오히려 더 진짜 같았다고 합니다. 순자 씨는 그 모습들을 힐끗힐끗 보면서 괜히 눈을 내리깔고 있었대요. 세상에, 다들 언제 이렇게 가까워졌지? 남훈 씨도 앞만 보고 앉아 있다가 괜히 창문을 닦는 척하고 괜히 허벅지를 매만지고 아무 데도 손을 둘 데가 없는 사람처럼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고 둘은 서로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유독 더 멀게 느껴지는 순간 속에 조용히 갇혀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자기 손이 무릎 위에 얌전히 놓여 있는 게 괜히 더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인데. 그런데도 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몸만 아주 살짝 기울어졌다가 다시 바로 세우기를 반복했대요. 그때 버스가 커브를 돌며 조금 크게 흔들렸고 순자 씨 몸이 무의식적으로 옆으로 쏠렸고 그 순간 남훈 씨 팔이 본능처럼 순자 씨 어깨를 받쳤습니다. 이번에는 둘 다 바로 떼지 못했습니다. 어깨에 닿은 팔, 등에 닿은 손바닥, 그 짧은 접촉 하나에 순자 씨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이미 다른 커플들이 서로 기대고 서로 머리를 쓰다듬고 서로 손을 잡느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고 이 넓은 버스 안에서 오히려 그 둘만 너무 또렷하게 서로를 의식하고 있던 거죠. 괜찮아요. 네, 그 말이 너무 작게 나와서 순자 씨 스스로도 놀랐고 남훈 씨는 그 대답에 고개만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순자 씨 손등 위에 남훈 씨 새끼손가락이 살짝 닿았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고의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닿았다가 그렇게 떨어진 손, 그 짧은 순간에 순자 씨는 확실히 느꼈다고 합니다. 아, 나 아직 설렐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버스 안에서는 사람들이 점점 더
자기 옆 사람에게만 빠져들었고 말소리는 더 낮아지고 숨소리와 웃음소리만 조용히 이어졌고 그 속에서 순자 씨와 남훈 씨는 아직도 손 하나 못 잡은 채 오히려 더 크게 서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조명은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르게 더 낮아져 있었고 창마다 쳐진 커튼 때문에 밖은 완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두움이 짙어질수록 사람들 사이의 거리도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지고 있었대요. 앞자리에서는 고개를 나란히 맞댄 두 사람이 서로의 숨결을 느낄 만큼 가까워졌고 말 대신 손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간 쪽에서는 누군가의 손이 상대의 손등을 따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그 움직임에 맞춰 어깨가 더 바짝 붙어 있었고 숨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었고 뒤쪽에서는 커튼 안쪽으로 완전히 가려진 자리에서 고개가 자연스럽게 기울어지고 얼굴이 닿을 듯 말 듯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조용히 반복하고 있었답니다. 말소리는 거의 사라지고 대신 작은 웃음, 짧은 숨, 옷 스치는 소리만 버스 안을 채우고 있었대요. 누구도 크게 웃지 않았고 누구도 떠들지 않았고 각자의 어둠 속에서 각자의 가까움을 조용히 확인하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분위기 속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더 또렷해졌다고 합니다. 어둡기 때문에 더 잘 보이고 조용하기 때문에 더 크게 들리는 것처럼 앞에서는 누군가의 손이 상대의 허리를 감싸는 게 보였고 옆에서는 손가락이 손목을 타고 천천히 올라가는 게 느껴졌고 어디선가 짧은 숨이 참지 못한 듯 흘러나오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커튼 너머의 그림자처럼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고 그 속에서 순자 씨는 자기 심장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대요. 남훈 씨도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숨이 아까보다 조금 더 깊어지고 있다는 걸 순자 씨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둘은 같은 어둠 속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더 강하게 의식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있던 커플 중 한 사람이 고개를 아주 천천히 기울였고 그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누군가가 일부러 만든 것도 아닌데 그 그림자가 커튼에 겹쳐 비쳤고 그 모습이 순자 씨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는 숨을 한번 크게 삼켰고 그 소리를 남훈 씨가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 대답이 왜인지 모르게 떨려 나왔고 남훈 씨는 아주 잠깐 망설이다가 순자 씨 손이 놓여 있던 무릎 옆에 자기 손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손과 손 사이에는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의 아주 작은 거리만 남아 있었고 그 거리는 쉽게 닿을 수 있었지만 쉽게 넘지 못하는 이상한 선처럼 느껴졌대요. 버스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고 어둠은 더 깊어지고 있었고 사람들 사이의 숨결은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 속에서 순자 씨와 남훈 씨는 아직 닿지 않은 손 하나 때문에 오히려 더 숨이 막힐 것 같았다고 합니다. 지금 잡아도 이상하지 않을까? 지금 안 잡으면 더 이상해질 것 같고. 그렇게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는 밤, 아무도 크게 웃지 않는 밤, 아무도 크게 움직이지 않지만 모두가 조용히 서로에게 가까워지고 있는 밤이 그 버스 안에서 천천히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여전히 속도를 줄이지도 방향을 바꾸지도 않은 채 그저 일정한 박자로 어둠 속을 미끄러지고 있었고
커튼 안쪽에서는 누군가의 숨이 더 가까워지고 누군가의 어깨가 더 깊이 기울어지고 말 대신 체온이 먼저 오가는 시간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자리는 이미 서로의 이마가 조용히 닿아 있었고 어떤 자리는 고개가 완전히 기대어 잠든 사람처럼 보였고 어떤 자리는 손이 허리 근처 어딘가에 머뭇거리며 머물러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특별하게 보지 않았고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 밤의 버스에서는 그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서 순자 씨와 남훈 씨는 아직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가장 또렷한 긴장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자기 손이 여전히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다는 게 괜히 어색해서 손가락을 한번 접었다 폈다가 다시 그대로 두었고 남훈 씨는 아까부터 계속 손을 떼었다 얹었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순자 씨 손에서 딱 손등 하나 떨어진 자리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닿지 않았는데 이미 닿은 것처럼 두 사람은 그 공간을 또렷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자기 숨이 너무 크게 들릴까봐 숨을 조심해서 쉬었고 남훈 씨는 자기 심장 소리가 순자 씨에게 들릴까봐 등을 조금 더 등받이에 붙였습니다. 그때 버스가 갑자기 아주 살짝 흔들렸습니다. 크게 흔들린 것도 아니었고 위험한 상황도 아니었지만 그 작은 흔들림 하나에 순자 씨 몸이 옆으로 아주 조금 기울었고 그 순간 남훈 씨 손이 더 이상 망설이지 못한 채 순자 씨 손 위로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깍지도 아니고 꽉 잡은 것도 아니고 그냥 덮듯이 얹힌 손. 순자 씨는 그 순간 손을 빼지도 쥐지도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렸고 남훈 씨도 그 손을 눌러 쥐지는 못한 채 그냥 손등 위에 얹어둔 채 숨만 조용히 고르고 있었습니다. 몇 초가 흘렀는지 몇 분이 흘렀는지 둘 다 알 수 없었지만 그 시간 동안 버스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사람들의 숨과 체온만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자기 손 위에 얹힌 그 손이 떼어질까봐 이상하게 겁이 났다고 합니다. 지금 이 손이 사라지면 오늘 밤이 다 사라질 것 같아서 그래서 아주 천천히 정말 조심스럽게 자기 손가락 하나를 남훈 씨 손가락 쪽으로 조금 더 밀어보았고 그 움직임을 느낀 남훈 씨는 이번에는 조금 더 확실하게 순자 씨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손잡음 하나로 둘 사이의 밤은 완전히 다른 밤이 되었습니다. 말은 없었고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지만 그 손 하나로 둘은 서로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대요. 나도 지금 당신이 좋다. 나도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 버스 안 어디선가 작게 웃는 소리가 흘러나왔고 어디선가 아주 낮은 숨이 겹쳐졌고 어디선가 가벼운 체온이 더 깊이 기울어졌지만 순자 씨에게 그 밤의 중심은 오직 자기 손을 감싼 그 한 사람의 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커튼이 내려진 밤의 버스 안에서 수많은 가까움이 조용히 오가던 그 시간 속에서 순자 씨는 확실히 알았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로 눈물이 날 만큼 가슴이 벅차올랐다고요. 손을 잡고 난 뒤에도 둘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버스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고 커튼은 내려와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숨결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어떤 자리는 이미 서로에게 완전히 기울어 고개를 기대거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있었고, 어떤 자리는 아예 서로를 감싸 안은 채 아무 말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분위기가 마치 천천히 달아오른 공기처럼 순자 씨와 남훈 씨 주변에도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손은 잡고 있었지만 그 이상은 못 가고 있는 자신들이 오히려 더 또렷하게 느껴졌고, 그게 이상하게 더 숨이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자기 손을 감싸쥔 남훈 씨 손에서 미세하게 떨림이 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남훈 씨가 아주 조용히, 정말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순자 씨는 그 질문이 스킨십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묻는 질문처럼 느껴져서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대답 하나로 남훈 씨의 손이 조금 더 확실하게 순자 씨 손을 감싸 쥐었고, 다른 한 손이 아주 조심스럽게 순자 씨 얼굴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뺨 근처에서 잠깐 머뭇거렸고, 정말 이래도 되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듯 손가락 끝이 아주 살짝 스치듯 닿았다가 멈췄고, 순자 씨가 피하지 않자 남훈 씨는 그제야 순자 씨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는 자기 숨이 갑자기 너무 크게 들려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얼굴이 가까워졌고, 숨결이 부딪힐 만큼 가까워졌고, 둘은 서로의 눈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거리에서 잠시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누군가는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기대어 있었고, 누군가는 서로를 더 깊이 끌어당기고 있었지만, 그 순간 순자 씨에게는 그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남훈 씨가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순자 씨는 이번에는 말로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아주 조금 더 가까이 기울였습니다. 그게 순자 씨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용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남훈 씨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순자 씨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급하지도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고, 그냥 괜찮은지 다시 한번 묻는 것 같은 그런 첫 키스였습니다. 순자 씨는 처음에는 그대로 굳어 있었다가 몇 초 뒤에야 아주 조심스럽게 눈을 감았고, 그 작은 반응 하나에 남훈 씨의 손이 순자 씨 뺨을 감싼 채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 키스는 깊지도 않았고 길지도 않았지만 순자 씨는 그 짧은 순간에 이상하게도 자기 인생의 많은 시간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남편과의 첫 키스, 오래된 결혼 생활, 혼자였던 시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입술이 떨어졌을 때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서로의 숨이 조금 가빠져 있는 것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남훈 씨가 이마를 살짝 맞댄 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대요. 순자 씨, 네, 나 지금 너무 떨려요. 그 말에 순자 씨는 울음 같은 웃음을 아주 작게 흘렸다고 합니다. 나도요. 그날 밤 커튼이 내려진 어두운 버스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순자 씨에게는 그날의 모든 밤이 오직 이 한 사람과의 이 한 번의 키스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입술이 떨어진 뒤에도 둘은 한동안 서로를 놓지 못했습니다. 버스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고 커튼으로 막힌 차 안은 빛 하나 없이 어둡고 사람들의 숨과 체온만 더 짙게 느껴지는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은 씨의 손은 여전히 순자 씨 얼굴을 감싸고 있었고 손바닥 안에 담긴 뺨의 온기가 너무 생생해서 쉽게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도 자기 손이 어느새 남은 씨 팔뚝을 붙잡고 있다는 걸 그제야 느꼈다고 합니다. 키스는 한 번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씨가 숨을 한 번 고른 뒤 다시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고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길게, 더 깊게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이번에는 순자 씨가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주 작게 고개를 더 기울였습니다. 남은 씨의 손은 이제 뺨에서 귀 뒤로, 목선으로 아주 천천히 내려왔고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 순자 씨의 숨이 조금씩 가빠졌습니다. 그 손이 목을 지나 어깨 위에 머무는 순간 순자 씨는 자기 몸이 아주 조금 남은 씨 쪽으로 더 기울어지는 걸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둘의 몸은 이제 어깨부터 허리까지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었고 남은 씨 한쪽 팔은 순자 씨 등을 감싸 안은 채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미 누군가는 품 안에 완전히 안겨 있었고 누군가는 서로의 얼굴을 가린 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숨만 섞고 있었고 누군가는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움직임조차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 모든 분위기가 순자 씨와 남은 씨의 감각을 조금씩 더 마비시키고 있었고 둘은 이제 머리로 생각하기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은 씨 입술이 순자 씨 입술에서 뺨으로, 턱선으로 아주 천천히 내려갔고 그때마다 순자 씨는 숨을 참고 다시 내쉬고 그 숨결이 그대로 남은 씨 귓가에 닿았습니다. 순자 씨의 손은 이제 남은 씨 팔이 아니라 남은 씨 등 뒤를 살짝 붙잡고 있었고 그 손끝에 힘이 들어가는 게 남은 씨에게도 느껴졌습니다. 그때 남은 씨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순자 씨 귓가에 말했대요. 지금 멈출까요? 순자 씨는 숨이 가쁜 채로 고개를 아주 작게 흔들었습니다. 아뇨. 그 한마디로 남은 씨의 팔에 들어가 있던 힘이 아주 조금 더 단단해졌고 순자 씨는 완전히 남은 씨 품 안으로 자연스럽게 끌려 들어왔습니다. 등이 가슴에 닿고 심장에 닿는 거리. 둘의 숨은 이제 같은 박자로 오르내리고 있었고 키스는 더 이상 입술만의 키스가 아니게 되었고 서로의 호흡과 서로의 온도를 확인하는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순간이 너무 낯설면서도 너무 익숙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다시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게 그리고 그게 싫지 않았고 무섭지도 않았고 오히려 가슴 깊은 곳이 뜨겁게 풀어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버스는 여전히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고 커튼 너머의 세상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조용히 서로에게 더 깊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품 안에 안긴 채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은 더 이상 닿지 않았지만 숨은 아직도 가까웠고 가슴과 가슴 사이에는 아직 떼지 못한 체온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버스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고 주변에서는 어떤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잠들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낮은 숨을 섞고 있었고, 어떤 자리는 이미 완전히 서로에게 기댄 채 움직임조차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순자 씨와 남훈 씨는 이제 막 선을 넘었다는 걸 서로 말없이 알고 있는 얼굴로 그대로 숨만 고르고 있었습니다. 남훈 씨가 조금 떨리는 숨으로 말했대요. 나, 이런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 말이 부끄러운 고백처럼 들려서 순자 씨는 한참을 있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요. 그 짧은 대답 하나에 남훈 씨는 순자 씨 등을 감싼 팔을 조금 더 안쪽으로 끌어당겼고, 순자 씨는 거부하지 않고 그 품 안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그때 남훈 씨가 조심스럽게 순자 씨 얼굴을 다시 한번 감싸쥐고 아주 진지한 눈으로 물었대요. 순자 씨, 네, 지금 이거 네. 그냥 오늘 밤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순자 씨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 정확히 알아버려서 잠시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 순간 남훈 씨의 손이 순자 씨 뺨에서 턱선으로 천천히 내려오며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나, 이 버스에서만 당신 만나고 끝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이 밤에서 가장 또렷한 소리로 순자 씨 가슴에 박혔고, 순자 씨는 눈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면서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도 그냥 오늘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에 남훈 씨는 말 없이 순자 씨 이마에 아주 짧게 입을 맞췄고, 그 키스는 아까의 키스보다 훨씬 더 깊게 남는 키스였습니다. 그리고 남훈 씨가 마치 오래 전부터 이 말을 준비해왔던 사람처럼 아주 또박또박 말했대요. 그러면 버스에서 내리면 전화번호부터 알려줘요. 순자 씨는 그 말에 웃다가 울다가 결국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메모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지금 외울게요. 어둠 속에서도 남훈 씨 눈이 확 밝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외울 수 있어요. 네, 그럼 나도 당신 번호 외울게요. 그렇게 둘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번호를 한 자리 한 자리 천천히 불러주었고, 맞아요? 네, 이제 진짜 저장된 거죠? 네. 이제 도망 못 가요. 그 말에 둘은 너무 늦게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 속에는 설렘도, 떨림도, 두려움도, 그리고 묘하게 이제 진짜 시작이다라는 확신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커튼이 쳐진 어두운 버스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가까움을 나누고 있었지만, 순자 씨와 남훈 씨에게 그 밤은 처음 다시 누군가를 믿겠다고 결심한 밤으로 또렷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대요. 그날 키스보다 그날 그 번호가 내 인생을 더 크게 바꿨다고. 버스 안불이 다시 켜졌을 때 순자 씨는 순간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잊을 만큼 멍하게 눈을 떴다고 합니다. 커튼 사이로 아침빛이 아주 가늘게 새어들어오고 있었고, 사람들은 하나 둘씩 담요를 걷고 목을 풀고 조용히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숨결과 체온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듯한 공기 속에서 갑자기 모든 게 너무 또렷해진 아침이었대요. 순자 씨는
옆을 바로 보지 못하고 괜히 앞자리 등받이만 바라보고 있었고 심장은 이유 없이 또 빨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어제 우리가 정말 그랬나? 그때 아주 가까운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잤어요. 그 말 한마디에 순자 씨는 숨이 딱 걸린 것처럼 목이 메었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은 씨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던 얼굴이 아니라 아침빛 아래에서 보는 얼굴은 어제보다 훨씬 낯설고 훨씬 현실 같았대요. 네. 나는 한숨도 못 잤어요. 왜요? 눈 감으면 자꾸 어젯밤이 다시 떠올라서요. 그 말에 순자 씨는 웃어야 할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할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나도요. 그 짧은 대답 하나로 어제의 모든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게 둘 사이에 또렷하게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버스 안을 둘러보니 어젯밤 서로에게 기대어 있던 사람들 중 몇은 아직도 같은 자세로 잠이 덜 깬 얼굴로 앉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손을 놓지 않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창밖을 보며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담담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각자 자기만의 밤을 하나씩 품고 돌아가는 사람들 같았대요. 휴게소에 잠깐 들렀을 때 사람들은 어제보다 훨씬 덜 어색한 얼굴로 각자 짝이 된 듯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고 순자 씨는 커피를 하나 들고 나오다가 누군가와 마주칠까봐 괜히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남은 씨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대요. 설탕 넣으셨어요. 어제는 달아서 못 먹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빼고 드시려고요? 아니요. 왜요? 오늘은 조금 달아도 될 것 같아서. 그 말에 남은 씨가 조용히 웃었고 그 웃는 얼굴을 보는 순간 순자 씨는 이상하게 가슴이 놓였다고 합니다. 아, 어제의 그 사람이 지금도 여기 있구나. 다시 버스에 오를 때 둘은 말없이 또 나란히 앉았고 이번엔 어제처럼 숨을 참고 앉아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손이 다시 맞닿았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번에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손이 엇갈려 들어갔고 둘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씨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제 말한 거 네. 진짜예요. 버스에서만 끝내고 쉽지 않다는 말. 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창밖만 보다가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진짜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끝났을 때 버스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지만 둘의 마음은 이미 그 밤을 지나 다음 장면을 향해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묻지마 관광버스에서 시작된 인연은 어느새 다시 만날 약속이 있는 사이로 조심스럽게 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버스에서 내린 건 정확히 아침 9시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얼굴로 각자 짐을 챙기고 각자 자기 일상으로 흩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고 누가 누구와 있었는지 굳이 묻지도 설명하지도 않는 묘한 어른들의 암묵적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까지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자꾸만 발끝만 보고 내려왔대요. 그때 남은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집에 바로 가세요? 아마도요. 그럼 내일은요? 내일요? 내일은 약속 있어요. 그 질문이 너무 담담하게 나와서 순자 씨는 오히려 더 놀랐습니다.
없어요. 그럼 내일 점심만 같이 먹을래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제 버스 안에서보다 오히려 지금 심장이 더 크게 뛰었다고 합니다. 네, 그 한마디로 둘 사이에는 다음이라는 시간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순자 씨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고 해요. 나 지금 뭐 하러 온 거지? 거실도 부엌도 어제까지와 똑같았는데 이상하게 전부 다 조금씩 달라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괜히 머리를 감고 괜히 옷장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고 괜히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또 내려놓고 마치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누군가를 만나러 갈 사람처럼 하루 종일 부산스럽게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먼저 연락한 건 남은 씨였습니다. 오늘 잘 들어갔어요. 그 문자 한 줄에 순자 씨는 한참 동안 답장을 못하고 화면만 바라봤대요. 그리고 한참 뒤에야 이렇게 보냈습니다. 네, 잘 왔어요. 그러자 거의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기다려도 되죠? 그날 밤 순자 씨는 오랜만에 불도 안 끄고 잠들었습니다. 어둠이 이상하게 무섭지 않던 밤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순자 씨는 아침부터 옷을 3번이나 갈아입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머리를 만졌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너무 꾸민 것도 이상하고, 너무 안 꾸민 것도 이상하고, 약속 장소는 동네 근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비싼 곳도 아니고 분위기 좋은 곳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 몇 번쯤 봤을 아주 평범한 식당. 그런데도 순자 씨에게는 그날 그 식당이 이상하게 특별하게 느껴졌답니다. 남훈 씨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순자 씨를 보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대요. 생각보다 더 일찍 오셨네요. 나도 일찍 와 있었어요. 둘은 그렇게 서로를 보며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얼굴로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어제는 좀 어두워서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보는 기분이네요. 그날 둘은 밥을 먹으며 아주 사소한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뭐 드세요? 아무거나요. 그럼 제육. 좋아요. 어제는 숨과 숨이 먼저 가까워졌다면 오늘은 말과 말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첫 데이트 이후로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이라도 한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다시 만났습니다. 누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같은 날, 같은 시간쯤이면 전화가 울렸고 문자가 먼저 와 있었고 지금 뭐 해요? 이 한마디로 하루가 시작되곤 했습니다. 둘째 날엔 시장에 갔습니다. 순자 씨는 평소처럼 채소를 고르고 고기를 고르고 값을 흥정했고 남훈 씨는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들고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대요. 같이 장 보는 것도 이렇게 설레는 거구나. 그 말에 순자 씨는 괜히 쑥스러워서 별걸 다 설레한다며. 면서도 입가에서는 웃음이 내려가지 않았답니다. 셋째 날엔 동네 공원을 같이 걸었고, 넷째 날엔 병원에 같이 다녀왔고, 다섯째 날엔 그냥 집 앞 편의점에서 캔커피 하나씩 들고 아무 말 없이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손 잡는 것도 떨리더니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네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연애는 늘 특별한 날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두 사람은 그때 알기 시작했습니다. 3주쯤 지나자
남은 씨는 자기 집 이야기를 꺼냈고 나는 집이 좀 지저분해요. 왜요? 사람이 안 살고 있는 집 같아서요. 순자 씨는 괜히 그 말이 마음에 걸려 며칠 뒤 처음으로 남은 씨 집에 갔습니다. 커튼이 닫혀 있고 먼지가 조금 쌓여 있고 식탁 위엔 한 사람분 식기만 놓인 집. 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챙겨 메고 부엌에 들어갔고 남은 씨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보며 한동안 꼼짝도 못했답니다. 나 집이 다시 사람 사는 집 같아졌어요. 그날 이후로 남은 씨 집에는 반찬이 생기기 시작했고 순자 씨 집에는 전구가 바뀌기 시작했고 둘의 집에는 서로의 흔적이 조금씩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되었을 때 남은 씨는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대요. 순자 씨, 왜요? 우리 이제 그냥 만나는 거 맞죠? 순자 씨는 한 번 웃고 한 번 숨 고르고 한 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날 이후로 둘은 더 이상 조심스러운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하루에 당연히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사랑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며칠을 망설이다가 아이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가 사람 하나를 만나고 있어. 수화기 너머에서는 순간 숨소리만 들렸고 한참이 지나서야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석 달. 왜 이제 말해? 확실해지고 나서 말하고 싶어서. 잠시 또 침묵. 이번엔 딸이 먼저 말했대요. 엄마,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착하고 조용하고 엄마한테 잘해. 엄마 웃어? 응. 그 한마디에 딸의 목소리가 조금 풀렸다고 합니다. 그럼 됐네. 며칠 뒤 아이들과 처음으로 같이 밥을 먹는 날, 순자 씨는 밥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놨다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 남은 씨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 앞에 앉은 남은 씨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먼저 고개를 숙이며 말했대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순자 씨와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큰아들은 한참을 남은 씨 얼굴만 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울게 한 적은 없죠? 남은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울게 하면 제가 먼저 혼나야죠. 그 말에 아이들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식사는 생각보다 조용했고 생각보다 어색하지 않았고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그리고 밥이 거의 끝나갈 무렵 딸이 갑자기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응? 이제 혼자 안 살아도 되는 거지?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참아왔던 울음을 결국 터뜨렸다고 합니다. 응. 이제 혼자 안 살아. 그날 이후로 아이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고 남은 씨에게도 조금씩 말을 붙이기 시작했고 어색한 거리감은 시간을 따라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남은 씨 쪽 자녀들도 처음엔 많이 조심스러웠지만 어느 날은 이렇게 말했대요. 아버지, 이제 웃으면서 전화하는 거 되게 오랜만이에요. 그 말에 남은 씨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집의 자녀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진 않아도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고 그제야 두 사람은 우리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은 씨가 조용히 말했대요. 순자 씨, 네.
나는 이제 혼자 늙고 싶지 않아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남은 씨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고 그 대신 확신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구청에 가서 서류 하나를 작성했습니다. 크게 울지도 않았고 크게 웃지도 않았고 그냥 나란히 앉아 서류를 쓰고 도장을 찍고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부부네요. 그러네요. 그날 저녁 둘은 처음 만났던 그 버스처럼 아무 계획도 없이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은 자연스럽게 잡혀 있었고 말은 많지 않았고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아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순자 씨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 인생은 그날 묻지마. 관광버스에서 한 번 더 출발했구나. 재혼이라고 해서 인생이 갑자기 영화처럼 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밥을 해야 했고 설거지는 여전히 쌓였고 병원 갈 날은 여전히 달력에 표시해야 했고 시장에 가면 여전히 가격을 흥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순자 씨는 말합니다. 똑같은 하루인데 혼자일 때랑은 다르더라. 아침에 눈을 뜨면 부엌에서 먼저 들려오는 남은 씨의 기침 소리가 있었고 일어났어요. 응. 당신은? 나도 일어났지. 그 짧은 대화 하나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밥을 하고 남은 씨는 반찬을 꺼내고 둘은 말없이 마주 앉아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짜요? 조금. 다음부터는 덜 넣을게. 이런 말들, 크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말들, 그 말들이 쌓여서 둘의 하루가 되었습니다. 시장에 같이 가면 남은 씨는 언제나 순자 씨가 고른 것보다 하나 더 들고 따라옵니다. 그건 왜 또 사? 있으면 좋잖아요. 냉장고 터지겠다. 터지면 또 같이 정리하면 되지. 그 말이 순자 씨 마음에는 괜히 오래 남았다고 합니다. 손주는 주말마다 찾아오고 남은 씨는 손주랑 바닥에 엎드려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항상 먼저 지쳐 쓰러집니다. 아버님, 숨 차요. 조금 그만 노르세요. 아니, 얘가 아직 안 끝났대.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괜히 한 번 더 웃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는 날도 있습니다. 대기실에 나란히 앉아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다 보면 남은 씨가 조용히 말합니다. 이렇게 같이 병원 오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왜요? 젊을 땐 다 바쁘다고 서로 혼자 보내던 곳이잖아요. 그 말에 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비 오는 날엔 둘이 나란히 서서 창문을 닫습니다. 여기 물새네. 그럼 테이프 붙여야지. 당신은 진짜 고치는 걸 좋아하네. 고칠 수 있는 건 다 고치고 싶어서. 그 말은 집 이야기 같기도 했고 인생 이야기 같기도 했습니다. 밤이 되면 둘은 나란히 누워 각자 다른 방향을 보고 잠들었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보면 서로를 향해 돌아 누워 손이 자연스럽게 닿아 있습니다. 말은 없지만 손은 꼭 잡은 채로 그렇게 사는 게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는 날들이 어느새 한 해, 두 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둘은 처음 만났던 그 묻지마 관광버스 이야기를 또 꺼냈습니다. 당신, 그날 안 탔으면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 아마 TV랑 또 이야기하고 있었겠지. 그럼 내가 TV 대신 말 걸어준 거네. 그러게요. 둘은 한참을 웃다가 남은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 여행을 간 게 아니라 남은 인생을 만난 것 같아. 순자 씨는 그 말에
잠시 아무 대답도 못하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던 인생이 그날 다시 시작된 것 같아. 묻지마 관광버스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탔던 버스였지만 결국은 서로의 인생으로 도착하게 해준 버스였습니다. 오늘도 순자 씨와 남훈 씨는 대단한 계획 없이 손을 잡고 동네를 천천히 걷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누구랑 가는지는 확실한 길. 그리고 순자 씨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다고 합니다. 사람 인생은 끝나는 게 아니라 잠깐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거더라. 나는 그걸 쉬나읍에 다시 배웠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묻지마 관광버스에서 시작된 박순자 씨의 두 번째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혼자라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이 말 하나만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연은 젊을 때만 오는 게 아니라 준비됐을 때 조용히 찾아옵니다. 어른들의 몰래 토크쇼.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